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욱합니다. 예, 제가 방송을 안 한지 6개월 정도 돼 갑니다. 왜 안 했냐면은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할까 말까 고심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 구독자님들이 안 나가시고 계속해서 지금 구독을 해주시고 계셔서 12,000명 넘이 하고 계셔서 계속 해야 되겠나 싶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방송을 지금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부동산 방송 위주로 했는데 사실은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인이 빨리 되자. 가로수길 빨리 되어서 경제적 자유인간이 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바이어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젊은 사람들 짧게 일하고 긴 여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 시대는 꿈을 못 꿨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지금이라도 한 5년 정도 그죠? 노력만 하면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물론 월급쟁이 생활만 해가지고는 그죠? 자기가 수입만 가지고는 힘들죠. 그래서 자본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적인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안전한 것은 부동산 투자다 입니다. 물론 요즘 제가 비트코인 요즘 그저 세상이 빨리 한탕주의로 틀려갖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데를 많이 투자했고 내가 한 방에 벌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 지난 정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꿈을 꿀 수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또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투자라는 거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벌기도 해야 되겠지만 손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안 봐야지 뭘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순간에 나의 전 재산을 송두리 째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또 전문가가 우리를 쉽게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 말을만 들어갖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쉽게 돈을 벌 수 있느냐 또 그런 세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떤 방송을 듣지 어떤 내용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전문가 수준 아니라도 그 정도 그런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약간의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는 힘들었죠. 그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했고 부동산 투자를 2017년부터 한 두 번에 대해서 해가지고 자산의 4배로 불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발로 뛰어야 되고 그죠. 현장을 답사해야 되고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낱말 들어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는 속칭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돈을 그저 벌게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돼야 되지 남이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행 이런 걸 자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쪽으로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2020년 12월 이후부터는 부동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주의로 이제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부동산 방송을 처음 할 때는 부자 동네 그죠. 부자 동네를 투자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부자 동네 갈 여력이 없으면 대장 아파트를 사라 하는 거죠.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사라. 그래야지 내 집값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돈이, 자금이 문제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막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까지는 이제 상승, 2020년 12월까지는 상승 위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왜 하락을 이야기했냐 하면은, 사실 대장 아파트를 소개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았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무한정이 제가 그런 방송을 함으로써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을 너무 또 띄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자 동네 대장 아파트 지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부풀어지면은 이게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제하는 뜻으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라는 게 우리가 사실 내년 한 해를 앞두고 한 해를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최소 5년, 그죠?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지, 내가 한 해 안에, 뭐, 올해 안에 내가 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도 1년 안에 사자마자 1년 안에 2배로 뛰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는 방법은 하락기에, 그죠? 가장 하락점에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하락점에 있을 때. 근데 상승하고 있을 때 계속 투자하는 거는, 물론 그 당시는 올라갈지 몰라도 결국엔 이것이 가격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부풀려진 거는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적당히 올라간 거는 우리가 물가나 우리가 생활 소비 수준, 그죠? 이런 비용 측면에서 감안해서 올라가는 수준은, 전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지만은, 갑자기 급등하는 거는 급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방송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지금 와서 이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022년 1년 반 정도 걸렸네요. 그죠? 1년 한 정도부터 하락기가 왔어.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부터 하락기가 왔어. 2020년, 지금은 진짜 대체 하락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상승이 2020년 12월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2월. 물론 이때까지 상승했죠. 그죠? 2020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물론 상승했습니다. 그죠? 상승했는데, 그 상승세가, 옛날 그전에보다는 상시에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제가 2020년 12월부터, 자제라고 했냐면, 그 이후에 1년 뒤에는 우리가 분명히 집값이 떨어질 거다는 겁니다.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면은, 자, 이때 투자한 사람들이 물리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한 거는. 그래서 하락한다고 제가 했는데, 그 내용 오해해가지고 자꾸 왜 하락 이야기를 하느냐,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돈이 있는 분, 자기 자금력이 있고, 현금이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대출 받았고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자금이 적은데 투자해야 되실 이런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고 했다면은 돈을 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 지금 보면은 7월, 8월, 9월 딱 가면은 이제 대도시가 전부 다 이제 하락세로 딱 정점에 멈추는 거예요. 2021년 9월이 지금 정점에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도시를 보면은 그죠? 하락 정점이 멈췄다는 거고, 그 이후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었죠. 그죠? 경기도, 세종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그죠? 12월 또 하락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락기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잠시 또 반짝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하락세로 멈췄단 말입니다. 2020년 2월, 12월. 자, 그러면 12월 이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변동됐느냐, 그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면은, 보세요. 지금 서울은 0.4% 상승한 걸로 전체적으로, 그죠? 그다음 인천은 0.2%, 인천은 마이너스 0.2%, 경기도 마이너스 0.3%, 세종시 마이너스 2.2%, 대전시 마이너스 1.5%,
대구 마이너스 1.2%, 울산 마이너스 0.4%, 부산 아직 0.1%, 작년 한 해에 비해서는, 작년 말에 비해서는. 하지만 부산이 왜 이랬냐 하면은,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의 이제 집값이, 평균 집값입니다. 아파트 평균 집값 보면은 부산이 3억 2천입니다. 2017년 이전 2016년도 보면은 사실은 부산이 대구보다 더 높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이. 근데 대구가 지금 3억 8천이 됐고 부산 3억 2천. 대구가 그저 한 1억 정도 오를 사이에 부산은 한 4천만 밖에 안 올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주도 지금 3억 3천, 부산은 높습니다. 평균 가격이. 울산이 부산 밑에고, 그죠? 그러면은 인천이 3억 5천. 인천도 부산보다 낮았죠, 그죠? 근데 경기도가 사실 부산하고 평균 가격이 비슷했는데 지금 경기도는 5억 4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때 또 지금 부산에 투자를 빼서 잘 서울 투자를 했죠. 그러면은 서울에 투자한 사람들은, 서울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은 많이 올랐을 거고, 부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산이 조금 올랐다 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다시 변동각으로.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서울 지역을 한번 보요. 서울 지역도 보면은, 자, 중심 지역 빼고는 지금 경기 외곽 지역이, 그죠? 경기 외곽 지역이 지금 하락세가 대세로 좀 굳혀졌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특히 이런데 지역 남동구 이런 데는 하지 말았죠, 그죠? 투자를. 근데 많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MZ 세대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김포시 이런 데는 멀리, 서울 중심가에서 먼 지역은 대세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호재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멀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에 오기까지는 진입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대도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대체적으로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천이 조금, 그죠? 요즘 아직도 상승세가 있는데 인천이 좀 나은데, 인천은 또 어떤 인천 자체 내에 그걸로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또 서울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도 보면은 올라가기 상승세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제 말대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울 외곽지에 쭉 사지 마라 했죠, 그죠? 그러면 자, 내려와서 경기도로 춘천 지역이, 충청도 제가 지역이 그때 조금 오른데 조금 내린 있잖아요, 그죠? 아산하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자, 세종시도 지금 엄청 내렸죠, 그죠? 세종시 한때 호재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세종시는 땅이 넓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주위에 땅이 넓기 때문에 계속 지으면 되는 거고, 모자라면은. 그래서 아무리 특혜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소규모 그 대체의 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상승세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도 보면은, 그죠? 하락세가 지금 너무 많죠, 그죠? 하락세가 뚜렷하죠, 그죠? 하락세가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죠. 물론 대전 단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하락세로 지금 다 돌아섰습니다. 자, 대구도 보시면은, 대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지금 하락세 빨리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구 가격이, 그죠? 4억 8천원, 평균 4억 8천원 엄청 높은 거잖아요, 대구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대세가 너무 빨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울산도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이 낮다. 그래도 울산은 공업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죠, 그죠?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부산은,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대도시보다는 하락세가 조금 늦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만큼 적게 올랐다는 겁니다. 부산은 물론 핵심 지역은 올랐는데 비해서 나머지 지역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지역이 사실은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죠.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면은 계속은 조금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늦게 이제 출발했다면, 하락세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하락세가 좀 더 많이 나타날 거랍니다. 하지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내리진 않겠죠, 다른 지역보다. 하지만 대세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특히 강서구 지역이 지금 보면은
명지동이 마이너스 1.1%인데 강서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강서구는 이제 좀 안 좋다 했는데, 그래서 반발도 심했고 했는데, 그래도 강서구는 부산에서 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살겠다는 사람, 그 지역에 좋아서 사실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볼 때는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위 환경이 깨끗하게 좋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은 이제 대도시 중심 위주로만 발전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은 조금 상승세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도 그죠. 지금 이제 하락기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웬만하면 집을 팔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보다 한 단계 좋은 지역으로, 그죠? 한 단계. 자, 내가 어떤 좀 낙후된 지역에 산다 하면은 다음에는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를 찾든가, 그러면은 한 단계 높은 부자 동네로 들어와야 되겠죠.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진입이 또 이제 하려니까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역시 해운대 우동은 계속해서 상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적게 떨어질 겁니다. 적게 떨어지더라도 너무 심하게 올랐기 때문에 올라온 지역은 또 심하게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부자 동네로 가라는 겁니다. 부자 동네. 근데 우리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죠? 돈이 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자 동네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내가 투자할 거는 많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꼭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들은 자, 내가 그 지역에서 돈을 벌면은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은 게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기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동구로 이사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서구 지역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서부 지역에 사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돈을 벌면은 그래도 내가 부자 아파트, 대장 아파트,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리는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아파트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늦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대신. 선점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상가는 또 다릅니다. 상가는 또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또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아파트 위주로 그걸 하겠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이야기만 하고, 물론 제가 이제 상가 이야기하면은 많이 안 보기 시청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 위주로 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제일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든 사람 거의 뭐 한 50%는 아파트로서 돈을 재산을 불리기 때문에 아파트가 중요한 데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주식은 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주택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한 집은 집 한 채를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유 있으면 두 채를 사가지고 좀 더 돈을 빨리 불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투자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한 주택 가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대체가 주택으로는 집을 벌기 힘들 시대도 올 겁니다. 그래서 주택보다는 이제 상가나 어떤 상업시설 이런 쪽으로 투자하셔갖고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경제적 자율이 빨리 되는 게 좋습니다. 주택을 아무리 15억짜리 20억짜리 갖고 있어도 그래서 내가 월세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금 나가고 재산은 벌겠지만은 올라가지고, 하지만 그 재산으로서 내가 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가라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월세도 나오고 또 재산도 올라가면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일거양득. 그러니까 일석이조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래서 상가에다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 상가라고 해서 우리가 위험한 아닙니다. 상가가 설만 투자하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주택도 재밌겠지만은 상가도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투자든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잃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요즘 제가 또 주식도 이제 한 방송을 안 하면서 주식 투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게 주식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적은 자금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제가 1,000만 원으로 3년 안에 30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고,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한 투자 방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좀 더 빨리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